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벤 다이어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논증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 논증의 타당성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고 여러분이 들어봤죠. 항상 얘기지만 제가 영어로 쓰는 이유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겁니다. 참고로 설명하면 이 벤 다이어그램 만든 사람은 존 벤이라는 사람이 캠브리지, 영국 사람이겠죠? 캠브리지 맞나? 영국 사람이겠어요. 영국 사람인 존 벤이라는 논리학자가 만들었다고 논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참고로 설명하면 수학과에선 수학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과랑 어차피 논리학에는 근본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수학의 근본을 따지다 보면 논리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사람, 같은 동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다.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왜 벤 다이어그램 공부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이거 수학 공부 아니야. 벤 다이어그램 왜 우리가 공부해?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수학 공부를 왜 벤 다이어그램 공부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림 멋있죠? 옆에 그림 제가 찾아보니까 깜짝 놀라서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5개 집합을 다 구성해서 만들면 저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역시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5차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왜 벤 다이어그램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들여다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을 발견했다고 설명한 이유는 바로 논리적 구조, 형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소크라테스 아저씨의 사례를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소크라테스 죽는다라는 논증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타당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죠. 만약 전제가 차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 거짓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논증이다. 타당한 논증이다 부른단 말이죠. 그럼 이 타당한 논증은 왜 타당한 논증을 설명하냐면 형식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모든 M은 P다. S는 M이다. 그러면 S는 P다. 라고 설명할 때 이 논증은 타당한 형식이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당연히 타당한 논증의 형식이겠죠. 모든 사람은 죽는데 속한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속한테는 죽겠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타당한 논증이라고 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논리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가 왜 타당한 논증인지 검사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얘가 왜 타당한 논증인지 검사했더니 형식상 타당성을 갖고 있다. 형식 때문에 얘가 타당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잘 보면 원래 형식 때문에 타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형식이 타당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낫겠죠. 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명한 사례, 우리가 자명하다는 게 진짜 타당한 논증이고요.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논증을 우리가 기호를 추출해서 알고 봤더니 이 구조가 타당한 형식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조가 타당한 형식이다 라고 설명할 때 우리가 앞에처럼 쉽게 알 수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복잡하고 잘 모르고 엉켜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다시 들어가 설명하는데 앞에처럼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약간 더 복잡한 형식이 있단 말이죠. 모든 논리학자는 철학자다. 어떤 지성이 있는 논리학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성인 철학자가 아니다 라고 설명할 때 생각보다 약간 복잡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얘를 알고 싶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부하면 얘가 형식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형식을 만들면 이런 형식으로 될 수 있고요. 이 형식이라는 걸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했었냐고 설명하냐. 이 형식이라는 걸 안 했단 말이죠. 어떤 특정한 형식, PM, SM, SM, PSP라고 설명할 때 요 기호들을 가지고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여기서 격이라는 걸 알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결론에 있는 주어가 소개념, 수어가 대개념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매개념이 있다고 설명할 때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1격, 2격, 3격, 4격이 있구나 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당연히 결론은 주어와 수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주어, 수어가 어떤 포메이션을 다느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2 곱하기 2니까 당연히 4가지가 나왔겠죠. 그래서 격이 4가지가 나온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격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본 우리가 격이 모든 P는 M이다. 어떤 S는 M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S는 P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죠. 그 문제 어떻게 되면 앞에 우리가 본 격의 네 개는 아니다, 기다가 없었잖아. 아니다가 없었다. 어떤도 없었을 거고, 어떤이라는 거 있었지만, 아까 말한 설명하면, 아니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앞에 긍정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 형식에는 전칭 긍정이라는 게 있다. 모든 S는 P다라고, 전칭을 긍정하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해서, 그것을 A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해? 특칭. 특별한 것을 칭할 때, 특별한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특칭이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이 얘기 옛날에 한번 슬쩍 했을 텐데, 특칭이 뭐야? 특별한 걸 칭한다라고 설명한다. 어떤 이런 게 특칭이에요. 그렇죠? 어떤 S는 PM이다라고 설명할 때, 이게 무슨 뭐야?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다면, 얘는 긍정이잖아. 이다라고 설명해서 긍정이고 특칭이다라고 설명했고요. 전칭은 아니다. 모든 것이 어쩌고저쩌고 아니다라고 설명할 때는 전칭 부정이 있고, 특칭도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우리 지금 전제에 보면 아니다라고 설명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부정이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특징 부정이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A는 당연히 나는 긍정한다 해서 퍼폼이라고 설명해서 A라고 놓고 O라고 넣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서 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격하고 전칭, 특징, 긍정 합치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앞에 우리가 아까 우리가 말한 저 아래 모든 P는 M이다. 어떤 S는 M이 아니다. 어떤 S는 P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얘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얘는 몇 격이 돼요? 자, 보면, 얘는 뭐예요? 어떠세요? 오타네. PM, 얘는 뭐예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PM, SM, SP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2격이 되겠죠? 2격. 2격이 된단 말이죠. 2격이 되고, 뭐가 될 수 있어요? 2격이고 되고, 2격이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앞에 보니까 뭐 2격인데, 뭐 어떠세요? 2격인데, 어떠세요? 2격인데, 뭐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전칭 긍정이니까 A. 두 번째 전제는 뭐야? S에다가 그러니까 특징 부정이니까 O. 그 다음에 어떤 S는 P가 아니다니까 또 얘도 어떻게 돼? O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오타하기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얘는 뭐가 돼 있어요? 아까 말한데 AOO 다시 2격이다 된단 말이죠. 아시죠? AOO인데 AOO 2격에 AOO식이 된단 말이에요. 1이 아니에요. 2예요. 오타. 그래서 오타. 아시죠? 오타 이게 맞죠? 이게 SM, SM, SP니까 그러니까 2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AOO 2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격을 알아내가지고 이 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얘가 전칭 무슨 식이다 해서 AOO 2격이 AOO식이다라는 것을 알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실제로 근데 이것을 다 맞게 말해서 조합해보면 앞에 4개고 복잡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얘가 총 256개란 말이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1, 2, 4격에다가 4를 곱해가지고 복잡하게 설명하면 총 25, 6개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다 따져봤더니 어떻게 설명했어요? 타당한 논증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24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적으로 부울이 설명할 때는 15개가 나왔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면 알다시피 1격, 2격, 3격, 4격에서 4, 6에 24.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4, 6에 24개를 알아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4, 6에 24에 들어가는 격만 1격에 2, 4, 6에 24만 들어가는 것만 어떻게 타당한 논증이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현대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15개를 알아냈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외워야 되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것을 외워야 되니까 저기 바르바르 같이 시를 지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떤 논증의 형식들을 알아낼 때 어떻게 설명하냐? 어떤 타당한 형식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4개가 타당한 형식인 줄 알아서 그것을 64, 24 해가지고 암기하게 만들었다. 라고 설명한다. 바르바르라, 뭐, 케라렌트, 뭐,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외운 것을 가지고 타당한 형식이니까 논증을 필 때 이 타당한 형식으로만 논증을 피면 올바른 논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아이디어였단 말이죠. 아주 복잡하죠, 여러분. 왜 복잡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복잡하죠.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할 텐데 당연히 복잡하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설명했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었다. 중세까지 논리였단 말이에요. 중세학자들은 이런 것을 암기했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양화사, 우리가 어떤 형식인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속가는 사람의 속까지 죽는다라고 설명할 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타당한 형식들을 자명한 거 빼고서는 다 암기해가지고
그렇게 논증을 피면 좋은 논증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미친 듯이 어렵죠. 어렵단 말이죠. 이 암기까지 하고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하고 우리 어떤 논증들이 어떤이라는 것과 모든 전칭과 특징이 들어간 논증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전칭과 특징이 들어간 논증들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특별한 구조를 가지면 타당한 논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타당한 논증을 외워서 논증을 구하며 완벽한 논증을 쓸 수 있겠구나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설명하냐면 저 시를 꼭 외워야 되냐라는 거죠. 심지어 뭐였어요? 저 시는 어떻게 설명해서 저 시를 외우는데 왜 외워야 되냐고 설명할 때 그 저 시가 꼭 외워서 쓰는 게 좋냐라고 설명.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잘 보면 알죠. 저 시를 외워야 복잡하다. 난 못 외웠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아까 안 들어. 저희 테스형 사례, 소크라테스. 요즘에 테스형이라 부르더라고, 소크라테스를. 저도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왜 테스형 사례는 안 쓰고 슬쩍 예제를 왜 바꿨을까요? 잘 보면 앞에서 본 식에 의하면은 들어갈 곳이 없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설명하냐. 우리가 특징과 전칭을 설명했는데 단칭 사례는 안 들어가잖아. 단칭. 아시죠? 철수, 영희, 소크라테스 이런 건 거기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복잡하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설명하냐. 그 시를 외워가지고 이용하려면 아주 복잡하고 그 시 격에 안 맞는 거 다 포기해야 한단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설명하면 그 격에 안 맞는 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 격만 외우고 아까 말한 대로 격하고 아까 말한 대로 전칭, 부정을 외워가지고 논증을 피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뭐 나머지 못하잖아. 그럼 우리가 복잡하게 그걸 외워야 되냐? 아시겠죠? 격이 있고 그 다음에 전칭 특징을 외워야 되니까 그걸 외워서 논증 피는 거 쉽지 않더냐라고 한단 말이죠. 바로 이때 이것을 안 외워도 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벤 다이어그램은 그리면 저런 복잡한 것을 외우지 않고도 바로 우리가 논증, 특정한 논증들, 특정 형식의 논증들은 타당한지 부당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서 그림만 그리면 알 수 있다 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주저리 길게 설명했는데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좋네요. 사이다 얼음 넣었더니 무인장 맛있습니다. 콜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엔 제가 콜라 수업하면 요즘에 강의 만들어서 하도 콜라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커피랑 요즘엔 사이다가 끌립니다. 그래서 사이다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문제는 뭐야? 벤 다이어그램을 공부하면 모든 사람은 소크라테스 사람이나 소크라테스 중다 같은 형식의 논증들을 타당성을 검사할 수 있구나 라고 한단 말이죠. 그건 중세 때부터까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알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 타당한 형식들을 외우자라고 설명했는데 벤 다이어그램 아저씨가 나타나서 외우지 마!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 알 수 있어 라고 했단 말이죠. 바로 그 그림 그리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이번 이 벤 다이어그램 공부의 포인트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저 앞에 그림 같이 우리는 절대 5가지 그리지 않을 테니까 대충 2-3개밖에 안 그리니까 2-3개밖에 안 그릴 겁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기본기를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이 한 집합이 조금 다릅니다. 집합이 조금 달라요. 제가 한번 번역을 좀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충 여기서 쓴 걸 정리했는데 이런 벤 다이어그램 영역 안에 영역은 오로지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지 명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면 저 영역을 표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림을 그려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기를 색칠하는지 비어있다든지 어디에 무언가 있다라고 설명해야 한단 말이죠. 글을 읽으면 비어있는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벤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원 또는 원의 일부분이 비어있다면 그 영역에 표상하는 집합의 구성을 존재한다는 의미가 또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저렇게 그림만 그려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한다. 저 영역만 구별하고 있는 것이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저 병역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저 영역에 누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역을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설명하면 S는 P다라고 설명하죠. 그럼 S는 P다라고 생각 주어 수로가 있으니까 영역이 2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SP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설명할 때 사람, 죽음이라는 2가지의 집합이 있단 말이죠. 그 집합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건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뭐야? 사람은 죽는다라고 설명했는데 사람에 속하고 죽는다에 속한단 말이죠. 그 2개 속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이 2개에 속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주어도 오케이, 수로도 오케이 하는 영역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는 어디 있어요? 이는 어떻게 주어는 속하지만 수로에 속하지 않는단 말이죠. 수로의 개념에 속하지만 주어 개념에 속하지만 수로에 속하지 않는 영역은 2번 영역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죠? 사람인데 죽지 않아 라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2번 영역에 속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지금 저 원 테두리 저기 안에 다 언더라인이야. 저 이 조개 동그란 게 아니야. 지금 S에서 S랑 P랑 겹치지 않는 영역.
이 전체가 이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영역이 있다라고 설명. 3영역은 뭐야? 주어에 속하지 않지만 수로에는 속한 영역이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주어에 속하고 수로에 속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총 어떻게 원이 두 개가 있어. 원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총 네 개의 구역이 생기죠. 우리가 아까 본 건 다섯 개가 생기면 복잡하게 생기고 세 개가 생기면 또 영역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에는 두 개 갖고 설명하니까 영역이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영역을 표시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검게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 개념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지운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아까 뒤에 설명했지만 이 검게 칠해진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검게 지워진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집합을 색칠하는 게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운단 말이죠. 아시겠죠? 무슨 말 SP에서 S 부분을 지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S만 단독으로 된 건 없다 이런 뜻이겠죠.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검게 지운 것은 그 대상이 없다라고 지시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즉 S에 속한 대상이 없다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지운다라고 설명한다. 물론 원래는 이렇게 지우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빗금을 긋겠죠. 왜 지금 빗금을 안 걷냐 설명하냐면 이 빗금 긋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색칠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전 색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요즘 점점점 옛날 책에는 얘가 빗금 쳐서 나오는 책이 많았는데 요즘 책은 다 저기를 색깔 검게 칠하죠. 왜 칠해요? 검게 칠하는 게 더 편하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편하니까 그렇게 칠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렇게 빗금을 치거나 검게 칠하면 그 영역은 아무것도 없다를 표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그 다음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어떤 개념 안에 누군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 그 개념에 적용되는 대상 존재한다라고 설명한다. 근데 누군지 모른다라고 설명하죠.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S에만 들어간다고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무슨 말이죠? 누군가 있는데 그 적용되는 대상, S에 적용되는 대상이 있어, 존재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데 S에만 있어. 그럼 어떻게? S 쪽에만 있으니까 S하고 P가 겹치는 곳에 뭐 안 그리고 S 쪽에만 X를 그리면 되는 거야. X. 쟤는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X죠. 라고 그린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딴 부분에 볼 수 있죠. 어떤 개념 적용된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대상이 있어. 그 다음에 뭐 정확히 누군지 몰라. 그 X죠. 근데 P에만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린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S에 속하지 않지만 P 개념에 속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야. 어떤 대상, 어떤 것이 있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제가 한 명 있는 거야. 아시겠죠? 한 명 있어요. 누군가 있는 거야. 두 명 있는다고 설명하지 않아. 한 명은 적어도 한 명 있다라고 설명하기 좀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 세 번째가 또 있겠죠? 세 번째 어떻게 설명했어요? 어떤 개념에 적용된 누군가가 있는데 그것을 어렵게 설명 어떤 개념에 적용된 대상이 있다.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정확하게 누군지 모른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S에 속하고 P에 속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더 있지 하지만 어떻게 SP 경역에 속하지 않는다. 않는다를 제가 안 그렸는데 하여튼 않는다 어떻게 돼? SP 영역에 안 속한다라고 설명하면 SP 저 원 안에 속하지 않고 바깥에다 아무데나 그리면 이 두 경역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여기 X는 누군가 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특정 M이 있다라고 설명할 때 M은 어떻게 설명해?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데 걔가 M이라는 이름을 가졌어. 그럼 어떻게 돼? 걔를 약화시켜서 M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M은 대상이 있어. 근데 이름이 M이다라고 설명할 때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데 설명했을 때 어떻게 적용된 개념이 누군가 있는데 걔가 정확히 어디 물었는지 모르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적용된 대상이 한 명 있는데 누군가가 있는데 걔는 P에 들어갈 수도 있고 S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린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여기 뭐 SP 다 속하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할 때 그 영역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SE만 있을 수 있고 SP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사이 경계에 그려준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참고로 이렇게 경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줄표를 그리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저 두 영역쯤에 어딘가 있다라고 설명할 때, 그러니까 저 줄표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S에 있는 저기 아까 그저 그려서 저 글이 헷갈리니까 S에 들어갈 수도 있고
S와 P에 다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할 때 그 S와 P 영역 사이에다 X를 그릴 수 있고요. 두 영역에다가 물음표를 그릴 수도 있고 줄표를 그릴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중요한 포인트다. 어느 영역, S의 영역에 있으면서 S와 P 영역, 공통 영역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할 때 경계선에 X를 그리든지 아니면 양쪽에 걸쳐 있는 것을 줄표를 그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두 개 다 그리고 물음표를 칠 수 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설명하면 물음표를 좀 쓰지 않고요. 두 번째 거에 경계에 X표 쓰거나 줄표를 쓰기도 합니다. 아래 거 두 개 쓰시는 걸 강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했어요? 아까 한 대로 비어있념에 어떤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비어있는 것을 아무것도 안 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참고로 하나 더 있겠죠? 아까 말하다 말았지만 SP형에 속하지 않는 어딘가 누군가 있다라고 설명하면 여기 속하지 않는 어디다가 X를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대충 두 개의 원어가 있을 때 벤데그램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세 개의 가지도 똑같아요. 세 개의 가지도 똑같아. 뒤에 가서 문제 풀어보시면 나오니까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기초 내용 봅시다. 기초 내용.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뭐가 있어요? 모든 S는 P다 라고 설명하셨죠. 그 같아서 예를 하나 더 봅시다. 모든 소녀시대의 멤버는 예쁘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것은 P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S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P에 들어간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말을 돌려 설명하면 S엔 들어가는데 P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다 라고 설명하죠. 모든 소녀시대 멤버는 예쁘잖아. 그럼 소녀시대 멤버면 다 예쁘잖아. 그쵸? S는 P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 이것을 우리가 전칭 긍정이라고 한다면 모든 소녀시대는 예쁘죠. 그쵸? 전칭을 취하면서 예쁘자. 긍정이니까 전칭 긍정 문제. 우리 앞에서 말한 거 똑같죠. 앞에서 잠깐 소개했잖아. 왜 벤데그램이 필요한지 설명할 때 쓴 A가 여기 나온단 말이야. 이것을 전칭 긍정 명제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S의 영역과 S에 속하면서 P에 속하지 않는, S에만 속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쵸? S에 속하면 다 P에 속하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S에만 속하는 영역을 지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전칭 긍정 명제라고 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소유의 멤버는 뭐 어떻게 설명했어요? 아까 S에 들어가는데 P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거든. S 부분을 지운다라고 설명. S에만 속한 사람은 없으니까 S 영역을 지우면 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모든 영역을 지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모든 S는 P가 아니다 설명하다 보면 어떤 S도 P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느 소녀시대 멤버도 예쁘지 않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무슨 말이야? 소녀시대 멤버면서 예쁜 멤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은 P에 들어간다면 S에 들어간다면 P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다시 돌아와 설명하자면 S에 들어가면서도 S에 들어가면서 P에도 들어가는 것은 없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속하는 교집합, 소위 말하죠. 여러분 배워도 교집합은 없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을 지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셨죠? 얘는 뭐야? 모든 S는 P도 아니다. 모든 S는 P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니까 모두 들어가니까 전칭 부정명제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다른 표현은 어떤 S도 P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도가 들어가면 얘를 모든 S는 P가 아니다라는 거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칭 부정명제, 아니다가 부정명제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어떻게 설명했어요? 얘 둘에 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운데를 지워버린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것도 사례로 외우면 돼요. 어떤 소녀시대 멤버도 예쁘지 않다라고 설명할 때 어떻게 가운데가 지워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얘는 전칭이 있으니까 이제 특징이 있겠죠. 특징 어떻게 설명했어요? 어떤 S는 P다라고 설명하니까 어느 소녀시대 멤버는 예쁘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P면서 S인 걸 적어도 하나 있단 말이죠. 어떤 S는 P가 멤버가 예쁘다라고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어떤 S는 어떤 것이 S에 들어간다면 P에도 들어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다시 더 설명하자면 S에 들어가면서도 P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S에 속한 P에 속하는 것이 X가 어떤 애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X가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S는 P가 아니다. P이다니까 어떻게 되면 당연히 얘는 전특칭 긍정 명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S는 P가 아니다는 건 뭐야? 적어도 한 명은 소녀시대 멤버는 어떤 한 명은 예쁘다는 거야. 어떤 소녀시대 멤버는 예쁘다는 뜻은 뭐야? 적어도 소녀시대 멤버에서 예쁜 애가 한 명은 존재한다. 설명한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칭 특칭 명제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전칭 이제 특칭 긍정 명제가 있으니까 특칭 부정 명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S는 P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어떤 소녀시대 멤버는 예쁘지 않다라고 설명하니까 S이지만 P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한 명 있다. 어떤 것이 S엔 들어가지만 P엔 안 들어간다. S엔 속하지만 P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설명하니까 어떻게 돼?
특징 부정 문제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S에 속하지만 P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거기다 X를 넣을 수 있다. X라고 쓰면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특징 부정 명제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까 여기까지 우리가 저기 격에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특징이 있고요. 전칭이 있단 말이죠. 특징은 어떤 걸 칭하는 거, 전칭은 모든 걸 칭하는데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태연은 어떻게 할까? 태연이 예쁘다라고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할 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단칭 명제라고 하는데 소녀시대 멤버인 태연은 이쁘다라고 설명 어떻게 했어요? T는 S에 들어가면서도 P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고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기 쉽죠? 아까 한 대로 소녀시대 멤버인 태연이 예쁘다라고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럼 어떻게 태연이 있는데 걔는 소녀시대 멤버고 예뻐. 그러니까 어떻게 가운데 T라는 애가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참고로 그렇단 말이죠. 태연은 당연히 예쁘겠죠. 물론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인 얘는 아까 말한 대로 S이지 않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이쁜 태연은 소녀시대 멤버가 아니다라고 설명할 태연은 이쁜데 소녀시대 멤버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T는 P에는 들어가지만 S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S에 속하지만 S에 속하지 않지만 P에 속하지 않는 T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대충 해결될 수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칭 긍정명제, 전칭 부정명제, 특칭 긍정명제, 특칭 부정명제, 단칭 긍정명제, 단칭 부정명제. 대충 이렇게 6가지 정도는 그림을 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연습을 좀 해봅시다. 연습. 항상 얘기지만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사례를 외우는 게 편해. 아, 얘는 어떻게 그린지 이해하는 게 편하다 라고 합니다. 봅시다. 모든 고래는 배꼽을 갖고 있다 라고 설명하죠. 그럼 어떻게 돼? S는 고래인 것이고 그 다음에 P는 배꼽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설명하죠. 모든 고래는 배꼽을 갖고 있어 어떻게 돼요? 고래인데 배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설명하니까 어떻게 되면 정치인 긍정명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쪽을 지우면 된다 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요 정도만 알면 돼. 슬슬 당연히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돌아가다 S는 들어가지만 P는 들어가지 없는 것이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어떤 학생은 남자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학생이라는 애가 있고 학생이라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P라는 집합이 있단 말이죠.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아까 유식한 말을 설명하면 특징 긍정명제 여기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학생이면서 남자인 어떤 X가 있어야 되잖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기초 연습이니까 이런 건 뭐 쉽게 넘어가는 거 이건 다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외대 남학생은 미남이다 라고 설명했거든요. 외대 남학생이라는 것이 있고 미남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외대 남학생 미남이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지만 여러 학 교육상 쓴 거야. 아시죠? 남학생들은 자신의 얼굴을 보고 고민을 해봅시다. 아 미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재밌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제가 미남이기 때문에 모든 과거부터 현재 미남 외대 아니다. 넘어갑시다. 유치하니까 오케이. 모든 외대 남학생은 미남이다가 맞다라고 설명할 때 그림 어떻게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외대 남학생의 영역이 있고 미남이라는 영역이 있잖아. 그것도 전칭 긍정명제니까 남학생이면서 미남이 아닌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지우면 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야. 아시죠?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우면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봅시다. 그 다음에 좀 어렵죠? 자기 제자를 자기 스스로 삼지 않는 어떤 것도 위대한 스승 아니다 라고 설명하죠. 복잡하죠? 이럴 때 대충 쉬워요. S를 그냥 잡으면 돼요. S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기 제자를 자기 스승으로 삼지 않는 것들은 위대한 스승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전칭 부정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운데가 비어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으로 3개짜리 글씨 있단 말이죠. 수학자면서 물리학자인 몇몇 사람은 철학을 좋아한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철학을 좋아한다 라고 설명하죠. 그쵸? 그럼 어떻게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면서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죠. 어떻게 그래야 될까요? 얘는 당연히 가운데에 들어간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좀 너무 분량이 기니까 여기서 한번 자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왜 벤 다이어그램을 배우느냐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까 복잡한 얘기인데 그거는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이런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식을 왜 안 외우고 뭐 이상한 것들 안 외워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논증을 구성할 수 있구나. 논증을 만들 수 있구나. 타당한 논증을 우리가 어떤 논증이 나왔을 때 그 논증, 어떤 모든 전칭, 특징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논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논증을 암기하지 않고도 벤 다이어그램만 그려도 이 논증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야?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 배우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든지 특징 긍정, 특징 부정 어떻게 영역이 되는지를 쭉 설명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물론 여기 조심해야 될 건 대리사항 한번 더 배울 거예요. 그거 배우고 문제를 풀어오면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너무 수업이 길어서 대충 하면 한 1시간 반이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문제 좀 풀고 시간 주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자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대리사항도 배우고 어떻게 논증을 증명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았으니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